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 동바리, 철골 관련해서 작업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 16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9번입니다. 강간비계 설치 현장이다.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정답 확인하시죠. 첫 번째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깔판을 사용하도록 법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침목 사용을 하도록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밑받침 철물, 깔판 사용, 받침목 사용은 어디에 쓴다? 비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69-1번으로 가겠습니다. 번호가 좀 체계가 잘못 먹여져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넘어가시죠. 강간비계 설치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간비계 설명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법령 문제니까 바로 키워드 확인하면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앞서 살펴본 169번 문제의 정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세 번째는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그리고 무엇을 설치하느냐? 버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역시 해당 내용도 59조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잘 나타난 내용입니다. 해당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170번 문제입니다. 170번 문제는 강관 틀비계 관련된 62조 조항입니다. 법령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 고저차,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 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다음 두 번째,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할까요? 그렇죠. 1.8m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틀 간에는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그리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여기 그림 보시면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느냐. 우리 강간틀 비계 몇 미터죠? 그렇죠. 8m죠.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합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방향 5m, 수평 방향도 역시 5m. 그거는 단관비계고 이거는 강관틀비계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자, 여기 62조의 강관틀비계 전체 크게 있는 이 강관틀비계에 대한 그림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해당 법령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7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 설명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해서 제60조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띠장 간격은 얼마 이하로 설치를 하느냐. 자, 여러분 띠장 간격이 뭐죠? 띠장 간격은 바로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m 이하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띠장 방향이라는 것과 띠장 간격 용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띠장 방향이 뭐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띠장 방향이 되겠죠. 띠장 방향은 1.85m. 그에 반해서 장성 방향에서는 1.5m 이하입니다. 1.5m 장성 방향도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 기둥은 몇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느냐. 오른쪽 그림에 이미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31m 되는 지점에는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몇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400kg을 절대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법령의 60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용어와
그 해당되는 숫자값 잘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172번입니다.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장소이다. 시스템 비계의 설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에 빈칸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비계가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부 법령 보시고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법령 내용에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무엇을 설치하느냐?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그리고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시스템 동바리와 시스템 비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에서 여기 상단에 적었죠. 질문은 시스템 비계라고 했지만 답안으로 봤을 때 시스템 동바리의 내용이라고 했고 실제 내용의 법령 용어에도 동바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시스템 동바리와 시스템 비계는 뭐가 다르냐 구분하셔야 되는데 시스템 동바리는 현장에서 서포트라든지 지지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동바리가 되고요. 시스템 비계는 현장에서 부르는 용어로는 아시바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비계라고 하고 작업대의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는 말 그대로 지지대고 시스템 비계는 작업대 용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비계는 작업 발판이나 통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동바리는 거푸집, 지지 용도 비슷하게 생기겠지만 구조 검토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바리는 거푸집 지지용으로 쓰고 비계는 작업 발판 통로로 쓰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조금 착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법령은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2항에 있는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서 이 내용을 답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에 거기서 정확한 답안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령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332조의 2항에 있다는 거, 70조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문제가 다르다는 거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73번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70조 시스템 비계 법령 내용 넘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자,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피벗형 받침 철물이라는 것은 여기 경사로에 받침 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울일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받침 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공전로, 전선을 말하는 거죠.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어떻게 한다? 바로 절연용 방호구입니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 즉 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방호구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기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연용 방호구라는 절연용 단어를 키워드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 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왜냐하면 기자재가 낙하하거나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동시 작업이 아래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금지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무엇을 초과하면 안 된다?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법령의 주요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174번 문제입니다. 빅의 벽이음을 위해 삼각형 부재를 벽에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삼각형 부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부재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명칭 뭐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쉽게 이해를 하시는 용어가 있죠. 자, 정식 명칭은 바로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브라켓 영어로 쓰신다면 정확하게 철자 오타 없도록 써주시고요. 현장에서는 흔히들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비계를 지면이 아닌 공중에서부터 설치하는 경우에 본 구조물의 벽면에 볼트 등을 이용해서 부착해 가지고 이제 비계의 기둥재를 받쳐주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브라켓이라는 것을 쓴다. 이 그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5번 보시겠습니다. 비계의 흔들림과 붕괴 방지를 위해 비계를 벽체와 연결하는 벽이음 철물을 고정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벽체와 벽이음을 연결한 철물이 보이죠. 이 벽이음 철물 역할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계 전체의 좌굴을 방지합니다. 좌굴. 여기서 좌굴이라는 것은 기둥의 양단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을 우리는 좌굴이라고 합니다. 좌굴. 이 좌굴이라는 용어도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풍하중에 의한 무너짐을 방지한다. 풍하중에 의한 무너짐을 방지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편심하중에 의한 무너짐을 방지한다. 즉 우리 벽이음 철물은 결국에는 무너짐이나 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키워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이음 철물 역할 두 가지 175번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비계 조립 해체 작업 중 비계 발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래로 던져 아래에 있던 작업자 A가 놀랐다. 이렇게 지금 작업자가 던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해 예방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고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답안 내용을 보고 이 정도 내용은 내가 충분히 찾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해체한 비계를 아래로 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익숙하게 잘 아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네 번째는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는 안전대 부착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다. 이런 내용들 영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내고 정답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77번입니다. 철근 공사 현장이다. 별도의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자는 일반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철근을 밟고 이동하며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영상입니다. 위험 요인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첫 번째는 안전 발판 및 가설 통로가 미설치되었다. 다음 두 번째, 작업자는 일반 운동화를 착용해야 했다고 했죠. 자, 현장에서는 무조건 안전화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미착용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철근을 밟고 이동한다. 이 철근을 밟을 때 이 부분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바로 항상 철근 엔드캡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철근 끝 마디에 이렇게 캡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철근 엔드캡, 끝에 씌운 데서 철근 엔드캡이라고 하고요. 이 철근 엔드캡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철근 엔드캡은 결국 철근의 찔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네 번째는 실족 방지망이 미설치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설프게 보이지만 이제 철근이 막 간격이 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추락 예방을 위해서 실족 방지망, 발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족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설치되었다. 이런 부분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철근 엔드캡이라는 것도 배우셨고 실족 방지망이라는 용어도 함께 학습하셨다는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철근 공사 현장이다. 철근이 녹이 쓸어 있고 휑한 느낌의 장면을 보여준다. 자, 그림 보시면은 상당히 녹슬어 있고 좀 어설프게 엉성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노출된 철근의 보호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철근 보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노출된 철근의 보호 방법 첫 번째는 철근에 비닐 등을 덮어 빗물이나 습기를 미리 차단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작업 전에는 반드시 벗겨야 될 거고요.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이렇게 빗물 습기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철근의 변위, 위치가 바뀌거나 변형, 모양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사 등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묶어두는 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변형 방지를 위한 묶음. 그리고 세 번째는 방청 도료를 사용해서 철근 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철근 작업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철근 작업자 준수사항 3가지는 여기 오른쪽에 표에도 있죠.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조 운반 부분에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령이 나타나 있어요. 이거 크게 확대해서 한번 답안을 보시죠. 준수사항 첫 번째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한조가 되어서 어깨 매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운반할 때는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세 번째는 1인당 무게는 얼마?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는 공동작업할 때는 서로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철근 작업자 준수사항 3가지도 이전에 다른 강의 시간에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그리고 인력을 철근을 운반할 때 준수사항 이것도 같이 한번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79번 보시겠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철골을 운반하는 경우인데 철골을 설치하는 장면과 와이어로프 해체 장면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체 장면이 보이고요.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대를 사용해서 보호 위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가운데가 아니라 기둥 위에서 지붕 무게를 전달해주는 바로 보호 위로 다녀야 안전하겠죠. 그래서 보호 위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호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설치할 때 바로 이어서 기둥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호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1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80번 문제는 철골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고 이미 여러분들 답을 잘 아실 거예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정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풍속은 얼마죠? 초당 10m 이상인 경우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고요.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내용에서 제 383조 작업의 제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 눈, 바람이 심하면 작업은 당연히 중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풍속과 강우량, 강설량에 맞춰서 초당인지 시간당인지 그리고 단위가 10m인지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이 부분 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값은 당연하지만 단위를 잘못 오기하는 경우에도 정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빵점 처리돼요. 0점 처리되니까 여러분들 단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쉬운 문제지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181번입니다. 철골 구조물 공사 현장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각종 기자재가 흩날리고 있다. 강풍 등 외부 영향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대상 구조물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암기법 있죠. 암기법은 높이기구가 연다라고 하겠습니다. 높이기구 연단. 자, 첫 번째 높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는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현장에서 긴급으로 처리한 현장 용접인 구조물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구는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1대4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자, 폭이 1일 때 높이는 4입니다. 높이와 폭 서로 바뀌면 안 되겠죠. 폭과 높이의 비율이 1대4 이상인 구조물. 다음 다섯 번째는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입니다. 50kg 이하인 구조물. 그리고 여섯 번째 단은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이러한 구조물들은 항상 내력이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암기법 높이기구 연단 잘 기억해 주세요. 182번 보시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주로 사용하며 작업 발판을 만드는 비계로 상하 이동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상하 이동을 할 수 없는 딱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계 명칭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명칭은 비계의 명칭은 달대 비계입니다. 달대 비계이고요. 자, 이 비계 하중은 여기 최소 안전계수가 8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이상이고요. 철근 사용 시 최소 공칭 지름도 19mm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mm 이상으로 쓰도록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비계를 매다는 철선의 호칭 치수, 소성 철선의 호칭 치수는 샵 8입니다. 샵 8. 이게 오타가 아니고 샵 8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의 법령 내용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11조 달대비계에서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샵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소성철선 샵8이 정답이었죠. 사용하며 네가덕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얼마 이상? 8 이상. 비계 하중 최소 안전계수는 8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근을 사용할 때는 얼마 이상이죠? 19mm 이상을 쓰며,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의 최소 공칭 지름은 19mm가 되었습니다.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달대비계에 대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정리해 주세요. 183번 보시겠습니다. 안전모만 착용한 작업자 A는 높은 곳에서 철골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발이 걸려 추락했다.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과 수직형 추락 방망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위험 요인 두 가지 이미 문제에 다 정답이 보였습니다. 그죠? 자, 위험 요인 두 가지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는 가설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이동을 했죠. 가설 통로 미확보가 정답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안전대 부착 설비 역시 없었습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반드시 부착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추락 방호망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추락 방호망 미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지붕 작업에서 할 때는 이렇게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그림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184번 보시겠습니다. 심하게 오염되고 낡은 말비계가 등장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비계 배웠습니다. 그죠? 말비계 이렇게 흔히들 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계 중에 하나죠. 이 말비계는 제67조에 나타나 있고요. 자, 영상에서 작업자가 사용한 비계 명칭, 정답이 바로 말비계입니다. 그죠? 말비계고, 다음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 조립 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해서 말비계에 대한 준수사항,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얼마 이하로 합니까? 그렇죠. 75도 이하로 하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보조부재를 설치해 주시고요. 말비계의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냐,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폭을 얼마 이상?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말비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75도 이하로 해주시고 2m 초과할 경우에 작업 발판 40cm 이상, 이렇게 해서 말비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비계, 동발이, 철골 관련 작업형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